지금 2차 전지는 일시적인 정체 구간이 좀 진입을 한 것이고 네. 반도체는 좋았다가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조선업처럼 장기 불황을 좀 겪었던 그런 업종은 좀 아니었다. 실적적인 어떤 개선 반등 효과 사실 뭐 고사양 반도체가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할 때보다는 반도체가 좀 더 편안하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이제 바닥을 돌아 나오는 거죠.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부터 평가해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일단 대형사들은 실적이 괜찮았다고 봐야죠. 네. 일단 뭐 우리가 업황 회복에 대한 관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의 전망치보다 그래도 좀 양호한 실적이 좀 발표되지 않았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요. 네. 전체 매출 67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조 4천억을 좀 네. 기록했는데 반도체 부문은 3조 7,500억 규모의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영업 손실 축소 때문에 이 이슈는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기대치를 좀 충분히 수반을 했다. 전체 영업 손실을 1조 7,920억인데 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4분기에 네. 영업 손실이 아니라 영업 이익으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D램이 흑자 전환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지속적인 어떤 판가 부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됐던 부분이 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었는데 특히 뭐 D램과 낸드 부분. 그런데 D램은 일단 흑자 전환을 좀 이끌어냈고 낸드 네.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면 네. 지금 뭐 재고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판가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급 단가를 좀 더 인상함으로써 수익성을 좀 제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큰 걱정은 좀 없다. 왜냐하면 좀 뭐 바닥을 찍고 정점적으로 뭐 최근에 뭐 10월달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수출량이 좀 더 늘었다라는 어떤 네.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봤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의 디램 익스체인지의 경우에도 뭐 디램 고정 단가가 15.3%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2년 3개월 만에 디램 가격이 좀 반등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좀 확인됐던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주 그런데 이제 실적 희비에 대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실적 희비가 분명했어요. 뭐 한미 반도체발 실적 쇼크가 좀 있었는데 먼저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하게 할게요. 네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종합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만 보면 적자지만 그죠? 네. 삼성전자도 반도체 보면 적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적자인데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D램이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했다는 거, 낸드는 좀 부진한데 D램이 흑자 전환한 거 결국 고마진 HBM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소부장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실적 쇼크가 났는데 사실 쇼크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소부장주의 3분기 실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아닌데 네.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이게 좀 착시가 좀 굉장히 있지 않았나. 네.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처럼 우리가 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장비주라는 것은 사실 HBM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향후 수주가 들어오고 이게 실적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 뿐인데 네. 당장 3분기에 장세를 엄청 잘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게요. 인식을 하면서 네. 막상 실적 발표가 되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공시를 좀 제대로 좀 잘 읽어봤다면 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1,000억 원대 최근 수주 물량이 4분기,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이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부분적인 이 납품 부분에 대한 이 매출 인식은 올 4분기, 내년 1분기 내지는 그렇죠. 예. 2분기에 반영 효과로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3분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인식을 했던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게 그 시점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 기록하니까 ISC도 같이 밀렸고 그동안 이 상대적인 어떤 상승 추이를 좀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주가
다 밀렸죠.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뭐 네네. 다 밀렸어요, 그죠? HPSP 뭐이죠? 예. 예. 공교롭게도 ISC가 음.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쇼크가 한 번 더 이 발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낙폭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 장 마치고 난 이후에 ISC도 사실 뭐 어닝 쇼크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막상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상승했다. 이 차이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단기적 눈높이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은 좀 있었지만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일단 뭐 하루짜리 이 희비로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반도체 관심이 많았던 거죠. 많아서 그날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실적 미스나니까 시간에서 안가 갔잖아요. 그날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충격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적은 비슷하게 안 좋았는데도 영향이 좀 들었던 거고 사실 또 파도 노이즈도 있죠. 파도 그죠? 네. 워낙 그 매출 따위나 이런 게 너무 적게 나오면서 갑자기 막 급락하고 그죠? 네.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업황이 돌아 나온다고 하면 4분기는 어쨌든 3분기보다는 분위기가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실적 관점으로 좀 우리가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 뭐 회계의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네.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세금 계산서를 끊고 이게 매출에 좀 반영되는 기업 구조라고 좀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4분기 업황이 좋아지고 내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면 4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질까? 이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한 이 공급을 위해서 선제적 어떤 투자 이 부분은 TSV 이런 공정단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들 이 부분이 1차적인 어떤 수혜 때문에 네. 최근에 장비 HBM 관련 장비주들의 어떤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됐던 부분은 4분기의 실적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분적인 4분기에도? 반영 효과는 좀 있고 내년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그렇죠. 반영된다. 예. 1분기가 납품이 완료된 시점인 2분기의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오히려 좀 이 여파가 좀 큰데 다만 HBM 반도체가 이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들어가는 소재 매출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같은 어떤 소재의 어떤 비중도 증가된다는 관점에서는 소재 매출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그래도 반영 효과가 좀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 요건을 좀 본다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실적 개선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사들은 3분기보다 소폭 완화된 실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비주의 경우에는 이 실적을 좀 인식하는 어떤 시점, 납품 인도 후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내지는 2분기 초까지에 대한 실적 변동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그걸 선반영하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내년에 2분기에 실적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부분을 4분기에 당장 흑자로 돌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흑자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내년에 1, 2분기에 좋아진다면 주가는 내년에 2분기에 오르는 게 아니라 땡겨서 미리 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연말 연초에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키는 또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 그다음에 가이던스 나오는 거랑 엔비디아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나 AMD나 뭐 이런 업체들이 서로 막 투자를 이 클라우드 투자하고 AI도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 거. 네네. 이런 게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좋은 거죠. 굉장히 좋죠. 지금 네. 2차 전지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추이 하에서의 지금 일시적인 정체 구간이 좀 진입을 한 것이고 네. 반도체는 좋았다가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조선업처럼 장기 불황을 좀 겪었던 그런 업종은 좀 아니었다. 우리가 뭐 반도체 조정기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다라고 좀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업황 회복이라는 건 저는 일시적인 효과 이후에 실적적인 어떤 개선 반등 효과 이 부분은 사실 뭐 고사양 반도체가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지금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또 투자 비중도 확대되고 있고요. AI 칩은 지속적인 어떤 수요단에서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게 당장 만들고 싶어도 많이 만들고 싶어도 이 양산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 발에 들어가는 뭐 HBM 반도체 수요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 물량까지를 다 확보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만들고 싶어도
이제부터는 투자단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비주 수혜로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내년에 좀 진행하겠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단에서의 어떤 계획 부분은 장비주의 일차적인 수혜 그리고 여기서 공급 물량이 증대되거나 계속해서 확대되는 관점에서는 소재단의 매출도 좀 우리가 추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저는 4분기에서 그래서 소재 매출이 그래도 좀 더 양호한 실적 그리고 장비주는 수주가 확보되는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들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DIT가 SK 하이닉스의 어떤 추가적인 수요 기대감 때문에 연일 뭐 신고가 행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대한 종목 희비는 좀 있지만 장비주는 지속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 변 대표님 뭘로 보세요? 저는 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네. 정리가 좀 잘 된 부분들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 TSV 공정용 장비 그리고 HBM 반도체 양산 위에서는 미세화 공정 이 두 가지 공정에 굉장히 좀 큰 수혜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TC본도 제조하고 있는 이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기대치를 좀 반영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3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대장주 자리에서는 저는 살짝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좀 더 기대해 보면 저는 충분히 대장주로서의 어떤 명성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HBM3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STI의 경우 그리고 미세화 공정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하고 있는 뭐 DIT, 이오테크닉스도 지속해서 어떤 장비주의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도 미세화 공정에서는 뭐 HPSP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 관련해서 뭐 지금 수주단에서는 아직 공급 계약 공시 좀 많이 없는데 이거는 뭐 실적 공시 하에서 우리가 좀 추이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은 HBM 전용 공정이냐 미세화 공정이나 이 관련된 장비주의 수주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이슈단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1차적으로 장비도 뭐 전공정 얘기도 하지만 아직은 후공정이나 혹은 전공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을 높이는 네. 거죠. 뭐 그런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HPSB도 그렇고 뭐 어닐링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장비들이고 소재주는 장비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갈 것 같은데 소재주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네. 먼저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수혜를 작용하고 네. 여기서 이제 투자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양산이 시작되는 관점에서는 관련해서 소재주가 실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공정의 스텝스 증강에 따른 세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솔 케미칼, 소재 침투율 증가에 따른 전구체 수요 부분은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수요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네. 포토레지스터 뭐 수요 증가 부분은 동지색 이렇게 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단에 대한 회복률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좀 최근에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러브형 소켓 실리콘 러버 소켓에 대해서는 뭐 3분기에 영업 적자 전환한 부분에 좀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4분기에 그래도 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ISC가 그래도 실적을 빠르게 4분기에 잡아가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어떤 본업 회복을 좀 해준다면 ISC는 지금 가치 반영은 좀 다 됐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침투율 관점에서는 이 접촉하는 이 면의 손상률 좀 떨어뜨리는 소켓의 어떤 사용 빈도수는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주 말씀하셨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HBM 수혜를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네. 주가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도 내년엔 특별히 이제 HBM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전략은요?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좀 차이점은 좀 있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신고가 갱신했던 이슈들 네. 오늘도 2.85포인트 13만 3,7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어느새 이제 7만 2,200원 오늘도 1.98포인트. 근데 이제 두 종목의 차이점은 주가의 상승률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다. 이 부분은 HBM 반도체를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공급량에 대한 우위에 이 평가가 좀 있었는데 지금 DDR5에 대한 이 공급량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직 여력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기대치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4분기에 HBM 양산 이슈가 삼성전자가 좀 있어요. 생산 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 좀 있는데 이 수율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역량들 공장을 현재 많이 구축해 놓은 삼성전자가 추후에는 HBM 공급량을 더 앞지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부분에선 예. 선제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고가를 좀 더 써낼 가능성은 좀 더 있지만 삼성전자가 그 갭을 충분히 따라잡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뭐 가장 미들맨이죠. 반도체 이야기 관심 종목까지 기업공지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